랭키쇼 오나의 지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이 AA 관련된 쇼크, 거기다가 금리 불확실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산재하게 되면서 우리 지수가 많이 불안했죠. 이번 주 내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네, 제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월화수 제가 이거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침울하니까 이건 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웃을 수가 없어서 약간은 저도 진행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눈치도 봐야 되고 시장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래저래 어려웠는데 오늘은 마음껏 깨발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방심하기도 뭐하다 싶은 게 지수가 아주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게다가 지금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또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어서 이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의 종목들을 저희가 세세하게 낱낱이 정말 파헤쳐서 봐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상승 에너지가 부족하다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를 북돋아드려야죠. 네. 랭킹쇼 효과 기대하시면서 또 내 종목은 밀릴 땐 같이 밀리더니 왜 덜 올라요?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반가운 반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시다.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나와야 될지 아니면 이제 고비 지나갔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고 갈지 그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네, 전화 참여가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종목명하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오케이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네, 현재 유가증권 시장이 0.77% 상승, 코스닥이 조금 약간은 네.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27% 정도의 제한적인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오늘 오후장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지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자, 이상봉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볼링 연습님, 귀자무님, 머라카노님, 고고식님, 선자님 많이 오셨습니다. 네. 프리지아님과 금수저님도 확인되고 있네요. 볼링 연습님 어제 오셨어요? 제가 어제 못 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예. 슈팅스타님께서 오늘도 정말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세히 정리를 해주십니다. 외국인 순매도 현황, 기관의 순매도 현황까지 이렇게 리스트 쭉 뽑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또 가뿐한 주제, 재미난 주제, 유쾌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랭킹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군통령. 네, 여기에 네. 또 창호 앵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할 만한 그런 키워드죠. 벌써 그 미소가 싹 지어지는 것이 예. 군통령, 과연 어떤 이들이 거론이 될까? 이거 미소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예. 어제는 사실은 시장도 그렇고 저희 키워드도 그렇고 네. 살짝 약간의 좀 불쾌함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제 많이 실수를 했죠. 여러분, 그 군통령의 예. 의미는 알고 계십니까? 군대에서는 대통령, 아니 그 이상의 막강한 권력은 아니죠. 막강한 인기를 자랑하는, 군대에서는 정말 모두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인기를 가진 아이돌들, 아니면 그 배우분들, 연예인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군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군통령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뭐 옛날에 정말 옛날로 거슬러 내려가면은 김한선님부터 시작이 그럴 수 아닐까요? 있겠죠. 예, 예. 뭐 그렇죠. 그때부터 뭐 상당히 뭐 SS 핑클 네.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롤링블루는 브레이브걸스. 그렇죠. 또 브레이브걸스. 그분들이 또 역주행을 하면서 군통령의 존재감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 네. 지금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과연.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인기와는 약간 다르죠. 일단 남자 가수, 남자 배우들은 여기 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볼까요? 네. 2025년 올해입니다. 군통령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 정말 제가 아주 벌써부터?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예, 그래서 네. 지난 4월에 이 군인 300여 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국방홍보원, 국방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러면 1위부터 5위까지의 보기 한번 볼까요? 네, 아이유 씨 당연히 2025년뿐만이 아니죠. 아이유 씨 이름은 계속해서 한 10년 정도는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군통령 하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퍼포먼스가 강하고 그렇죠. 이런 걸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아이유는 뭔가 국민 여동생과 함께 국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여자친구? 네, 뭐 그런 입지잖아요. 그리고 네. 또 여성 팬들이 워낙에 많아서 군통령 탑5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유 씨의 이 인기는 정말 저력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또 에스파. 에스파. 아우, 그래요. 이 카리나 씨 술맛이 아주. 인기 정말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브도 눈에 띕니다. 아이브 또 혹시 member 아세요? 당연히 알죠? 왜 이러세요? 시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누구 있을까요 혹시? 장원영님,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안유진님 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 멍뭉이. 네, 저는 레이. 나오이 레이. 약간 네. 그 일본 왕족 같은 느낌의. 근데 그 친구가 예.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한 가지 짧게 봤는데 네. 벌이 날아다니는데 벌 날아다닌다고 벌이다 하면서 혼자 눈을 꼭 감는 거예요. 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것만 챙겨보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한 10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무한반복. 그리고 엠믹스의 프로미스 나인. 저 둘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5 후보 중에 프로미스 나인의 정말 팬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소속사 바꾸고 나서 음악방송에서 1위를 거머쥐죠. 네. 정말 이 지금 멤버들 다 좋아해요. 저희 지금 네. 주식 방송 할 때보다 더 진심으로 창호 앵커가 함께하는 것 그럼요. 같은데. 저는 멤버들 다 알아요. 여기. 그래요? 그러면 네. 오늘 창호 앵커 설명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주식 얘기하다가 아이돌 이거 무슨 상관이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돌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엔터주들 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케플러 얘기하니까 뭐 케플라, 뭐 케블러,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던데 여성 걸그룹이잖아요. 네. 그렇듯이 또 어떤 걸그룹이 국위선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엔터 섹터와 연결지어서 공부해보는 시간이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고식님, 창호 형님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하셨는데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소녀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네. 깔깔거리는 그 모습이 그냥 너무 아빠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소녀들이 깔깔거린다라고 하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뉴진스가 떠오르면서 뉴진스가 없네 싶더라고요. 약간 요즘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래도 인기가 여전할 줄 알았는데 네. 게다가 또 하나 놀라운 게 이 글로벌 넘버원 걸그룹 하면은 블랙핑크 아닙니까? 네. 블랙핑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어떤 느낌이 좀 알 것 같기도 것 한 게 같아요? 이 군통령 후보로 가려면 사실은 마냥 뭐 섹시 컨셉 이런 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멋있고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약간 귀염귀염하면서 그 아저씨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러블리한 모습들이 오히려 더 왜요? 너무 진심이셔가지고. 지금 저는 누군가의 눈빛을 봤거든요. 네, 여기 함께하고 계신 또 하나의 눈빛이. 그래요. 네. 예, 옆에서 좀 눈빛 보고 제가 기겁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진정해야 되겠다 그녀가. 싶어요. 뾰로롱 삥님께서 저도 네. 잘했는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걸그룹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혹시 군대 갔다 오셨을 때 아니면 주변 지인이라도 이 군통령이 예전엔 정말 인기 있었지 이와 관련된 추억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요 이분은 취향이 과연 어땠을지 이분이 군 시절에는 또 어떤 네. 군통령이 있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표정이 제법 밝아 보이십니다.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네. 좋아하는 아이돌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는데, 네. 저도 군 당시에는, 그때는, 지금은 좀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죠. 저희 애프터스쿨이랑, 현아 씨가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근호 전문가님 어떤 스타일인지 지금 알 것 같습니다. 예, 애프터스쿨과 현아 씨. 예. 알겠습니다. 듣자마자 갑자기 또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자, 군통령 순위는 뭐 따로 묻진 않겠습니다. 우리 창호 앵커 왜 주식 방송 하세요? 저기 연애 방송 같은 거. 제가 채팅창 네, 보면서 그런 거좀 하시지. 많이 느끼게 예. 됐어요. 이 모양이니까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스스로 듭니다. 예, 다들 그래서 걸그룹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 네. 현아님은 요즘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쵸. 애프터스쿨은 정말 그 시절에 군대에 네. 계셨군요. 약간 좀 그 멋진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군통령 얘기 잠깐만 뒤로 하고 종목들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요청 많이들 올려주세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봉님께서요, 솔루스 첨단 소재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을 11,200원에 11% 담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현재 주가 움직임은 8,000원대입니다. 약보합권으로 8,690원권 기록하면서 시청자님 손실 구간 놓여 있고요. 중기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중기로 본다면 현재 손실을 모두 다 만회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영 잠잠합니다. 이 종목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지금 팔 종목은 전혀 아니죠. 솔루스 첨단 소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과거에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주요 매출이 이제 박이었죠. 전지박, 동박향 매출이 이제 주류였고, 그리고 일부 한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비중을 OLED향 소재로 좀 가져갔었는데, 사실 이 중에서 보면요, 이 전지박은 지금도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큰 폭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AI향 동박이죠. 이쪽 라인이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비공개 계약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뭐 그대로 이야기 드리긴 좀 쉽지 않지만 좋은 재료들이 앞으로 나올 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OLED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노이즈로 붙었던 게 이제 국내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완성 OLED 하고 있는 기업들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아무래도 파이를 훨씬 더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죠. 그 말은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소재를 하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나쁠 게 전혀 없는 노이즈입니다. 게다가 OLED 실적은 올해 초부터 해서 좀 돌아서고 있어요. 긍정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해줄 노이즈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전 지금 가격대 절대 팔 필요 없다. 그리고 질문도 잘 주신 게요. 중기 전략을 말씀 주셨어요. 중기 전략이면 저는 잘 보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한 번 더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평단이 조금 위에 있죠. 물론 최근 동향상 위에 있는 거지 뭐 비싸게 사신 건 전혀 아닙니다. 한 번 더 사셔가지고 평단 낮춘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기 뷰 정도 보셔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타겟하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만한 종목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평단 좀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2차적으로 이 퍼포먼스 값이 나올 때는 13,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셔도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되게 당장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완전 소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에 좋을 거다, 주가 퍼포먼스가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두고 끌고 갈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턴어라운드 나올 만한 기업이고 또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를 살펴드렸습니다. 매수가에 비해서 주가가 좀 내려와 있어서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내용들을 꼭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더 많이 들어와주고 계세요. 네. 지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준호님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 행운의 네. 여신님 오셨어요. 그리고 준호님께서 걸그룹 얘기하다가 종목 들으니 뭐 어떠시다고요?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엄근진이 됐죠? 네. 엄격진지 근엄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머라카로님, 예. 처진살 얘기 듣고 약간 좀 화가 나신 건가요? 자, 그리고 달마당님께서는요, 점심 회식하고 잠깐 들어오셨다고요. 혹시 그 약주 한잔 하신 건가요? 어쨌든 뭐 기분 좋게 네. 회식하셨으니 아주 기분 좋게 랭킹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희승님께서 네. 오랜만입니다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그 처지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령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타겠죠?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거예요? 네. 설마 아령하세요는 예. 아니겠죠? 전 그렇게 봤어요. 네. 아. 자, 그리고 후리지안님, 달마당님을 반겨주고 계시고요. 간사님과 행운의 여신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뾰로롱 삥님 급진지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약간 시장 분위기하고 이 군통령하고 중간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프닝에서 너무 오도방정 주책을 떨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스스로 그 현자 타임이 좀 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그 이 본능을 막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억누르면서 진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통령 얘기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주책이어도 약간 깨발랄이어도 오늘 네. 같은 날은 봐주실 수 있잖아요. 이용재님이 아이돌 이야기 더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래요? 이용재님은 혹시 어느 그룹을 좋아하십니까? 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아이돌 있다면은 네. 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때마침 YG 엔터테인먼트 네.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 갔어요. 오, 그래요? 근데 신고가인 줄만 알았는데 네. 차트 길게 놓고 보니까 사상 최고가예요. 와, 정말 네. 엔터주의 흐름 이미 좋았는데 앞으로 기대감도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저런 친구들이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위선양하면서 또 흥분이 올라올 뻔했군요. 네네. 누르고 저희가 중국을 앞으로 가고 남은 있습니다. 시간도 이제 랭킹도 오픈을 해야 되고 네. 아이돌 얘기할 일 많으니까요. 워워 여기까지. 네. 네, 자, 지금 두 번째. 선자님께서 젊다 모두들. 그래요.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설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로 가볼까요? 보로노입니다. 매수 가격은 12만 2,670원, 1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추매 시점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죠. 11만 원을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사실 매수하신 가격과 큰 차이가 난 건 아니거든요. 매수를 더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보로노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추가 매수 관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보로노이가 하고 있는 바이오 아이템이 무엇인가가 좀 중요할 것이고 또 해당 아이템이 시장에 접목이 되는가도 또 중요할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 값이 실제로 시장이 기대치만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도 중요할 텐데 하나씩 좀 뜯어보자라면 일단 보로노이가 타겟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VRN10, VRN10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주력은 이제 VRN11이죠. 네, 지금 일상 데이터도 나왔는데 너무 좋게 나왔던 VRN11입니다. VRN11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항암제예요. 항암 타겟입니다. 그 중에서도 폐암이에요. 근데 폐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두 가지입니다.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인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환자는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트루다도 폐암 타겟이면 비소세포 폐암 타겟으로 들어가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약품 또한 비소세포 폐암 타겟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보로노이가 하고 있는 건 뭐냐? 비소세포 폐암 타겟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최근까지도 가장 노이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있냐 없냐, 치료율이 높냐 안 높냐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는 지금 폐암은 약만 들면 대부분 잡힙니다. 우리가 흔히 4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좀 위험한 때에도 약만 맞으면 다 잡혀요. 근데 안 잡히는 게 어떤 형태냐면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돌연변이 타겟이 주로 뇌로 전이가 많이 되죠. 근데 뇌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성 성분 자체가 항암성 물질들이 뇌를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뇌까지 투여가 가능해야 되는데 뇌까지 투여하는 형태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이 거기서 위험해지는 형태를 띱니다. 보로노이가 타겟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VRN11은 뇌전이 타겟이에요. 다른 약들을 다 써봤을 때 어지간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중에 해결이 안 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뇌전이 환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트라이하는 기업이 글로벌에서 지금 보로노이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기업이에요. 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이 보로노이라는 기업을 지금 일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상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앞으로 2상, 3상이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여러분 이때 나오는 게 보통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을 토대로 해서 그럼 글로벌이 사가 나요. 실제로 사려고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보로노이가 안 팔고 있습니다. 왜? 이 파일을 보니까 내가 직접 해서 실제로 시장을 다 확보해도 되겠는데 같은 의견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어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보로노이가 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바이오가 올라가는 시점에 대한 기대값이 지금 높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네, 여기서 아마 금리에 대한 의견들이 등장할 겁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는 성장주들한테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주죠. 그중에 성장주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금리 인하의 기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렇게 보로노이처럼 대표적인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 가져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잘 사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는 좀만 기다렸다가 삽시다. 저는 좀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제 10만 5천 원 정도 되는 레벨 있죠. 한 중간값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산 만큼 비중 정도 더 사셔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상을 신속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래 예정되었던 게 26년도 하반기에 이상이 예정되어져 있었는데 상반기로 지금 앞당겼죠, 보로노이가. 추가 재료가 나올 것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고, 보로노이라는 기업의 자신감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지금 비중만 좀 더 추가해서 가져가시면 큰 문제 없을 거다.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로노이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혼자 하시기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혹은 어떤 매체 보도를 보고 들어가셨는데 그 생각만큼 안 움직이면 확신이 점점 약해지고, 그렇죠. 이럴 때 저희 또 랭킹쇼가 도와드리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게시판에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네. 제가 좀 전에 YG 엔터테인먼트 네. 세상 최고가다 했더니 배구님께서 YG 소속은 없는데요? 이렇게 시크하게 남겨주셨는데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근데 엔터 섹터가 네. 오늘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뭐 저희가 그 대충 마음에 드는 거 뽑은 게 아니라 네. 국방홍보원에서 최근에 나왔던 실제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예. 골고루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랭킹 오늘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25년 현재 군통령은 누구일지 그 5위입니다. 자, 5위는 엔믹스. 엔믹스. 4.9%. 엔믹스 누구 아는 멤버 있으세요? 릴리. 릴황. 릴리. 노래를 너무 잘해서 릴황이라고 그러죠. 아. 정말 최고죠. 그리고 또 모르시는 요즘에 게 없네요. 너무 유명한 예. 오해영. 아. 혜원이. 정말 발랄하고 외모 촥. 네. 저는 까마귀가 돼버렸네요. 그 주성이 안 나와. 광고에 그 오해원 씨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 릴리라는 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예전에 SBS의 K-pop 오디션. 거기에 악동 뮤지션도 거기 출신이고 그때 저는 어렸을 때여서 한창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정말 예쁜 외모의 아가가 노래를 정말 너무 애기였어요. 잘했잖아요. 맞아요. 그 얼굴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 또 서륜 씨, 베이, 지우, 규진. 네.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멤버들. 예, 그런데 엔믹스. 이 군통령 순위 5위인데요. 퍼센티지가 4.9% 정도로 생각보단 낮습니다. 저는 10% 이상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럼 위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요. 참고로 이 엔믹스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5위 엔믹스, 4위는 또 어떤 친구, 오는 친구들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종목들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하루 종일 여러분의 관심을 쏙 다 가져간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사흘 만에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목요일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불공정 계약 논란을 딛고 원전주가 오늘 급반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반등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62,000원 선까지 회복해냈습니다. 2위에는 JPI 헬스케어 올라왔는데요. 의료용 기기 업체로서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을 맞았습니다. 3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습니다. 엔비디아향 HBM4를 기대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세 흐름 유지합니다. 이어서 4위에는 보성파워텍 올라왔습니다. 미국 원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27%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카카오가 랭크됐는데요. 오전장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현재는 2% 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6위에는 한전기술 올라왔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합작 설립 소식이 나오면서 한전기술 역시 반등하고 있고요. 7위에는 콜마 B&H 올라왔습니다.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채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와 연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AI 버블론과 함께 성과급 악재까지 겹치면서 현재 주가는 5거래일째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대한조선 올라왔는데요. 대한조선 역시 오늘은 급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블루엠텍 올라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함께 마운자로 유통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위에는 탑코미디어가 올랐는데요. 탑코미디어 자체 스튜디오가 제작한 웹툰이 일본에서 신작 랭킹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모이면서 주가 오늘 15% 급등세 유지합니다. 12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는데요. 현대건설과 함께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협력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 2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현재 11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3위에는 애니플러스가 올랐는데요. 증권가 호평과 함께 한한령 완화를 기대하면서 또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이 개봉을 합니다. 이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중에는 6,43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채 현재는 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삼양컨택 올라왔습니다. 방탄 솔루션 기업으로서 코스닥 상장 넷째 날을 맞았는데요. 오늘도 2%대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한국전력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원전주가 반등하면서 한국전력도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16위에는 뉴가 올라왔는데요. 10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류 콘텐츠 진출 확대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뉴도 수혜주로 부각받으며 오늘도 10%대 강세 유지합니다. 17회에는 롯데케미칼이 올라왔는데요. 석유화학 업계의 공동 생존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의 지원 소식에 오늘 화학주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롯데케미칼은 장중에 71,2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8% 상승한 67,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네이버 1%대 반등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19위에는 강원에너지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차세대 원자로 강소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21% 급등세 보이며 13,41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7위에 아이비전웍스도 올라와 있는데요. 아이비전웍스는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관심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역시나 원전주가 가장 뜨겁습니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들이 23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협력 강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원전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등할 때 탈출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원전주 현 시점에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네, 이번 한 주 원전주의 흐름을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오늘은 또 급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다들 혼란스럽거든요. 자, 그럼 전문가님, 원전주의 대응 전략 좀 자세히 안내해 주시죠. 자, 이거 제가 되게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있죠. 지금 나오는 원전에 대해서 악재 아닌 악재, 노이즈들은 대부분 악재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었죠. 그런 내용을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거의 한 300%까지 지금 수익률이 찍혀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매도 다 했다가 다시 원전주들을 언제 사느냐? 저는 어제부터 샀습니다. 어제 쭉 빠질 때부터요. 왜 그랬냐면 내려갈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이전 정부가 잘못 계약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정치적인 노이즈에 가깝죠. 왜냐, 한수원이랑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의 요소들은 협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길게 끌고 갈 만한 노이즈입니다. 그랬을 때는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또 지금 시점 원전이라든지 SMR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폭되는 시점에서
급제동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건 원천 기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글로벌에서 원천 기술,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랑 미국 2개밖에 없어요. 다 파생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APR 1400 같은 경우는 APR 1000에서 파생됐고, APR 10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과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은 이후에 웨스팅하우스 인수됐고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로열티를 얼마를 측정했냐? 2천억 정도 측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한 거는 기당 13조예요. 한 기당 13조에 2천억 로열티는 1.8%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산업 통상적인 로열티가 5에서 10% 정도 매겨지는 걸 보면은 원천 기술에 대한 보유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계약을 한 거예요. 게다가 덧붙여서 뉴스 보면 타이틀에 원전 한 기당 1조씩 준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천억 로열티에 8천억 기자재 공급이거든요. 근데 이 기자재 공급은 실제로 우리가 미국 원전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줘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를 직접 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주 원자로는 우리가 깔아야 돼요. 그럼 그 원자로를 깔아야 되는 순간 속에서 뭐가 좋다고 합작법을 만들고 뭐가 좋다고 웨스팅하우스가 인허가를 본인들이 직접 다 통과시키죠. 당연하겠지만 공동 윈윈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할 때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와 합작법인 하는 게 유리한가 안 하는 게 유리한가를 지켜보면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앞으로 원전이 200개 가까이 더 지어져야 됩니다. 미국에서만. 미국 수요만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가려면 우리만 들어가서는 결국에 또 경쟁 구도 가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랑 합작법인으로 들어가면 당연하겠지만 훨씬 수월해집니다. 전 지금 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전략들이 전혀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인 뉴스들에 굳이 우리가 의식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전 기업들은 당연히 대장주들급 EPC하고 있는 기업이나 주기기 시공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안전벨트 붙들고 가면 되는 거고, 이제 중소형 단위로 해서 기자재 공급하는 기업, 특히나 계측 장비라든지 설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등락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하면서 가면 되는 그런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작년에 조선주들에 대해 유사한 의견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조선주들 악재 나올 때마다 별로 상관없다라는 의견 드렸죠. 지금에 와서 보면 어때요? 다 엄청 좋습니다. 원전 마찬가지예요.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은 이제 실적으로 증명되는 순간까지 되면은 계속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전 기업들은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어제같이 이제 노이즈가 별게 아닌데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급락할 때에는 그냥 눈 감고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는 섹터가 아니다.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오히려 다른 섹터의 걱정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전주의 대응 전략을 살펴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저앉고 그리고 또 금세 또 올라오고 혼란스러운 원전주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님은 또 조정받을 때 사셨다고 하니까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되죠. 확실히 또 원전주 얘기는 그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이전에 그쵸. 종목사 씨가 기인이 길게 썼죠. 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종목이어서 더욱더 요즘에 이런 급한 변동성에 좀 고민이 깊어집니다. 달마당님께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기자들이 너무 성급해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면서 투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도 뭐 하나 나왔다고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하기보다는 좀 네. 앞뒤 관계도 따져보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게 이런 예. 겁니다. 그 어떤 뭐 악재나 호재거리 나오면 그대로 그걸 반영해서 기사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 분석한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얘기들이 사실 안 좋을 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요. 좋을 땐 계속 좋은 얘기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막연히 뭐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진짜 이렇게 될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게 어렵다면요.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M+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 종목 주가 움직임 좋습니다. 한 4% 정도 가깝게 오르면서 11,000원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0일 신고가인가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장비 쪽도 슬글슬글 계속 어느새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P&T 얼마 전에 봐요. 맞아요. 네, 뾰로롱 삑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수익 구간 오늘 이 종목이 올라오면서 수익 구간에 놓여 계세요. 네. 1,800원에 사셨고 비중 5%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사셨을까요? 아니 대단한 게 이번 주에 예. 하나도 안 빠졌네요.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도 꾸준히 오르는 종목군들이 있고 오늘 아니면 1년 되셨을 거거든요. 네. 오늘 아니면 1년 과연 어떤지 지금 뾰로롱 삑님 보고 계시면은 계속 좀 함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연 이 M 플러스 지금 수익 구간이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김근우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M+가 하고 있는 현재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거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장비주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의 영역인데 천천히 그냥 매수만 발동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혹시 최근에 오늘 진입하신 거면은 그 좋은 전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결과가 좋아서 좋아 보이는 거지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때에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 이런 애들은 이런 변동성이 위로 잡히거나 아래로 잡힐 때 잡는 게 아니고 밑에 누워있을 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올라가는 플로우들을 우리가 수익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 다음 잡는 형태로 전략을 짜신 거면 이게 좀 어려워지죠. 이 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최근에 실적도 좀 올라오고 있고 이런 측면들 굉장히 괜찮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 기업들이 순환매를 토대로 해서 올라오는 기업들, 뭐 눌리는 기업들도 같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또 조정 이렇게 과거처럼 전반적인 소외가 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죠. 반등세가 또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충분히 긍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스몰캡 종목들도 충분히 밥값을 해주는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좋은 모멘텀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시장이 그럼 2차 전지 앞으로 주도주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가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아직도 지금의 시장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산업재 라인, 조선방사원전이라든지 소비재, 피부미용, 화장품, 뭐 엔터 같은 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2차 전지가 개당 조방원급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 하면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스몰캡 종목들은 금방 올라가다가 금방 내려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가볍게 변동성이 발생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예 대형주들 중에서 좀 그나마 기대값이 높은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애들은 뭐 트레이딩 뷰 정도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중에서 근데 이렇게 좀 소외 단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수익 나면 파시는 게 낫다. 오히려 그런 자본들, 그런 비중들을 모으셔가지고 좋은 기업들이 내려와 있는 타이밍에 좀 바라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M+가 개별적으로는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가이드라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결대로 매도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고 지금이 또 딱 저항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올라가면 또 급락 나오고 올라가면 급락 나오고 이런 변동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값 높게 끌고 가는 거는 지금 평단에는 맞지 않다. 수익 보셨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가격 라인 이야기 드리자라면 맥시멈 12,000원 정도 보고 분할 매도 대응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M+ 흐름이 참 좋죠.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면 분할해서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말씀해주신 뾰로롱 삑님 1년 정도 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네. 잘 수익 실현하면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금 회복됐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P&T도 장비 쪽인데 네. 오르기만 해요. 이영재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쪽 바닥에서 꾸준히 가는 종목군들 같이 응원할게요. 사실 뭐 2년 동안 내리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오르기만 할 타이밍도 한 번쯤 와야죠. 창호 앵커 뭐 보셨어요 또? 아니, I'm 리얼님께서 예. 뾰로롱빙님이 1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벌써 1년 노래 가사를 써주셨습니다. 1년 정도 이 가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노랫말을 정말 이 애드리브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m 리얼님이 또 게시판에 센스쟁이시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뭔가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네. 높아서 못 부르겠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가지고 예. 읽을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차마 이게 간단히도 노래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노래가 좀 어렵네요. 자, 그러면 네. 다음 종목 진단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전화가 들어와 있었군요. 그쵸. 전화가 두 들어왔고 종목이 같아요. 유튜브로도 예. 들어와 있고 그렇군요. 대우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급등이에요. 예, 대우건설. 지금 최 WJ님께서는요, 6,2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로 들고 계시고요. 현재, 12%가 올라옵니다. 건설주, 특히나 대우건설이 12%? 한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대우건설이 잘 그리고 최근엔 한 번 좀 반등이 있다가 다시 또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또 여기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뒷번호 5978님께서도 함께 대우건설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대우건설, 이제 다시 또 솟구치는 타이밍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다 1년이 뭐예요? 한 2년 훌쩍 넘게 들고 네. 계셨던 것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자, 전문가님,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지속될 만한 반등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속성 좀 있다라고 봅니다. 대우건설은요. 실제로 지금 원전 시공은 체코의 이제 두쿠바니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이 주도 시공사가 됐죠. 그래서 참여할 거고, 지금 앞으로 나온 이제 플랜트 수주, 비료 플랜트 수주가 중동에 있는 게 1조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우건설이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오케이가 나면 향후 한 3, 4년 정도 먹거리는 거의 채웠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왔던 4천억 규모 정도의 수주 계약도 그렇고, 대우건설이 건설사 중에서는 모멘텀이 거의 가장 좋은 형태로 현대건설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25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대우건설 미국 진출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원전 시공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게 지금 타이밍입니다. 저는 지금 신청자분이 평단이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모멘텀을 기초로 해서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두자. 함부로 팔지 않고 지금 막 등락 있다고 해서 손실 줄이고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평단 레벨 6,000원까지 좀 기간 투자해서 기다려보자로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현금 여력이 좀 되면은 한 번 정도 더 사서 평단 낮추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대우건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만약에 1조 원 가량의 중동 수주가 진행이 되고 미국 진출하는 예를 들어 주택 사업이라든지 원전 사업까지 진출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평단 위로도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좀 도박성이 짙어질 수가 있어요. 홀짝 게임처럼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가능성상 둘 다 가능은 하지만 가능성 여부로 보면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저는 수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부터 좀 긍정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보는 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현금 여유에 따라서 여유가 좀 있다라면은 지금 가격권에서 한 번 더 타셔가지고 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평단에서 기다리셔도 되겠다. 매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을 살펴드렸습니다. 이대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수익을 더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군통령이라는 주제로 과연 요즘에 군대에서는 어떤 걸그룹이 인기가 많을까? 이 걸그룹을 뿐만 아니라 또 K-팝 아이돌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은 공부해보는 시간. 지금 저희가 5위가 엠믹스였잖아요. 그랬더니 네. 커피 믹스는 아는데 엠믹스는 모르신다고. 불합격입니다. 예. 이런 이러면은 건 좀 받아들이기 곤란해요.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오늘 4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위부터 4위까지 엠믹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팀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팀이 4위를 차지했을지 보시죠. 자, 4위는요, 바로 아이브였습니다. 아이브는 왜 벌써 나와요? 오, 그러게요. 아이브. 예. 그 정말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장원영 씨가 여기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천년 아이돌 뭐 네. 이런 타이틀 아니에요? 정말 비주얼부터 마인드까지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놀란 게 보통은 이렇게 어플 같은 거 사진 편집을 하면 네. 다리는 늘리고 눈은 키우고 얼굴은 작게 이게 기본 세팅이잖아요. 근데 또 장원영 씨는 다리가 너무 길어서 그걸 줄인다면서요? 맞아요. 줄인다고. 저는 그거 듣고
사람이 맞나? 그러니까요, 저도. 저는 줄여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브, 안유진, 또 누구 있습니까? 레이. 가을이, 리즈. 네. 까지. 아, 잠깐만요. 이거 막상 뵙고 나니까 이거 멤버들, 아이돌 멤버들 다 외우고 다니는 그냥 아저씨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쵸? 삼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 맞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올라가는 입꼬리를 살짝 감춰주시고 이분과 함께 또 저희 네. 남은 시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또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죠? 예, 한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아유, 어떡하죠? 이분 만나뵙기 좀 무서운데.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은 한데 네. 말소리는 한국말이 들리는데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전문가께서 그 참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이돌을 몰라요. 우리 전문가께서는. 유일하게 약한 거. 네. 엔터. 엔터에 참 관심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촉을 한번 발동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5년 군인들한테 가장 인기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아이유 씨, 에스파, 프로비스 9까지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100만 안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박상정 앵커가 냈단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아, 전문가님 아시잖아요. 촉도 좋으시고. 네. 내가 촉은 있는 사람이지만 촉이 그게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촉이 나오는 거지. 저 사람 이름 맞는 거죠? 걸그룹과 전문가님 아이유 걸그룹. 아시죠? 아이유는 또 알죠. 폭삭 그쵸, 거기 맞죠? 나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이유, 예. 에스파, 프로미스 나인 이렇게 3개의 그룹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에스파 프로비스 9은 걸그룹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에스파도 예전에 그 무슨 그 박사 그 무슨 누구더라 그 왜 저기 그 아이들 그 저기 성격 파악하고 그 저기 하는 사람 그때 한번 여기서 문제 나왔을 때 에스파가 거기 같이 껴 있었거든요. 응? 별걸 다 그거는 기억하세요? 기억나는데 어머. 예. 프로미스 9 글자가 되게 길어요. 예. 약속의 9명. 근데 2025년에 우리 아이유는 군통령으로서는 연기자의 이종복이가 알 정도니까 저 중에는 3등일 것 같고 오. 그다음에 이제 에스파하고 프로미스 9인데 이거 어렵죠? 우리 박상정 앵커 찬스 여기서 한번 또 써야죠 또. 전문가님 그런데 근데- 정말 근데 진심으로 저도 한 그룹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 나한테 힌트 줄 때 한화이글스 오렌지가 정답이었는데 이 근데 토마토 요즘에는 하나이글스보다 아니에요? 예, 이거 아니, 걸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토마토가 연속 2번 조자리를 하기에는 이 토마토 내가 봤을 때 단순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위에 있는 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그쵸. 핫핑크. 딱 보니까 눈치 나왔네. 벌써 눈동자 신호 주네. 에스파 1등, 네. 프로미스 9 2등, 예. 그다음에 아이유 3등. 이렇게 되면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에스파, 프로미스 9 그리고 아이유 순으로 예, 전문가님. 참고적으로 이종복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김종서 오빠 겨울비 김종서 겨울비가 네. 그냥 일주일 내내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승기가 여행을 떠나요를 불렀나 뭐 어쨌든 하여튼 나는 김종서 오빠가 그때 그 당시 군통령이었어요. 김종서 씨 저 어릴 때도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요. 연애 박사세요. 저는 참 그 연예인들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아유,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자면은 아이쿠 목이야. 예,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아이쿠 목이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뭐 이런. 어쨌든 네. 뭐 요 정도 힌트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는 종목들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는 종목들 진짜 많이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지금 우리 제작진이 거의 이거 뭐
어떤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많은 종목을 와. 가지고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로 모둠 진단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야, 이게 첫 번째부터 6종목을 가는 겁니까? 지금 뾰루롱빅님이 아이돌이 2차 전지로 이어지는 마법, 착한 함소 마을님께서는 아이돌도 2차 전지 사야 될 때 저희 그럼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야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 종목씩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죠. 금수저님의 종목이 있습니다. 천보고요. 57,900원 그리고 5% 비중입니다. 비중이 많진 않아요. 추가 매수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재는 44,000원대 매수가보다 좀 낮아져 있죠.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은데 길게 끌고 갈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손실 없이 팔 수 있을지 추가 매수 여부 길게 가져가도 되는지 천보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의 이 종목을 약간 요거는 자동차 부품이네요. 예, 신명조님께서 신청해주신 명신산업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네. 16,9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셨고요. 네. 어제 오늘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올려주셨어요. 네, 자동차 부품은 사실 자동차가 좀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사과공주님, 유일레노테크입니다. 4,200원에 15%에 오래 기다렸어요 하면서 진단 부탁합니다. 이 울고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건지 현재 주가가 이 울음이 나올 만합니다. 1,800원이에요. 도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까요? 4,200원에서 1,800원까지 반토막도 더 나 있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진단 요청 주셨고요. 그리고 자주 올라오는 종목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종목은 뭘 걱정하시나요? 왠지 전문가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왕노예님께서요. 20만 5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추가 매수 하실 거래요. 그렇군요. 추가 매수 언제쯤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어이구, 여기도 손실이 꽤 큽니다. 지금은 5만 원이 약간 넘어가죠? 에코프로 머리 예, 그죠? 30% 비중도 많으시네요.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떨지 역시나 또 추가 매수 여부를 질문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머리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건 어떤가요? 근데 비중이 또 30%신데 여기서 더 사실 생각도 있으신가 봐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종목들 2차 전지 그리고 중간에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 있고 유일레노테크 이쪽은 뭐 ESS 쪽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부터 6종목 한 번에 좀 묶어서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 종목들 다 껌인데 우리 종목 진단할 때 MC들이 던질 때, 그러니까 저한테 전달할 때 시간이 아마 더 오래 걸릴 거래요, 여러분. 대신 여기 이토마토 명신산업이 들어간 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초보가 명신산업이 2차 전지 아니야? 이 생각하고 들어갔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뭐 명신산업하고 유일에너테크 빼고는 우선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어제도 이종복이가 신의 한수에서 좀 얘기했고, 오늘 엄청난 그 역사적 변곡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얘기는 종목들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 2555예요. 최소가. 그리고 원래 지금쯤이면 한 이것도 5,000명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또 박상정 앵커가 또 멋진 말을 했으니까 내가 한 수 받아줄 텐데, 포스코 퓨처 뭐 질문하면 뭐 걱정하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PNT를 우리가 PN이라고 하잖아요. PN이. 이거 이러다가 뭐 이거 2차 전지 종목명 다 바꾸겠어? 7월 18일 요때가 내가 2차 전지 진짜 강력하게 얘기할 때지 않습니까? 이거 32,700원이에요. 여기 뭐 아까 내가 방송 보니까 누가 2차 전지 장비 PNT 왜 이렇게 잘 가요?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박상정 앵커 목소리가 들려서 얘기하는데, 이거 안 올라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32,000원대. 그러면서 아주 가볍게 4만원에 45,000원. 천지풍파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그죠? 요게 이제 느낌이 왔을 때 하는 말. 요렇듯이. 그리고 이제 8월 8일 날도 또 물어봤어요. 누가? 어떡하냐고? 그냥 가져가는 거지 하면서 지가 지 입으로 갓종복님한테 물어볼까,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주식이다. 42,000원에서 45,000원에 왔을 때 요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 있습니다. 대신 이 정도 인원 갖고는
내가 내 입으로는 얘기 안 하는 거 알죠? 나 그렇게 저기 한 사람 아니요? 자, 천보 이름 좋죠? 천보 만보 그죠? 57,000원대 샀고 5% 아이고 빨리 사셔요. 이거 뭘 고민합니까? 그냥 근데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내가 뭐 오늘 마케팅에서도 얘기했고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시청자 공약하고 여러분들 두 다리 쭉 뻗고 잘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해서 얘기해줄 의향은 있다.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파월 의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파월 의장은 이제 연준 의장에서 물러날 사람이잖아요. 물러날 사람이 무슨 뭐 강력한 얘기 한들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밀리는 거고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또 막 글 쓰고 그러면 또 재미있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 이상한 얘기 하면 우리나라 장 박살 나면서 뭐 지들이 알아서 소설 쓰고 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초강력 울트라 핵쇼핑 악재가 이 지수대에서 나오는 게 나는 좋아요. 왜? 여기는 지수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 그런 초특급 악재로다가 장 밀어주면 나중에 더 이상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역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보, 만보까지 갈 수 있어요. 추가 매수. 대신 아까 얘기한 거 지금 할지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건데 나라면 지금 하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명신산업은 요거는 이제 자동차 부품가에 그게 높잖아요.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불어튀기 탈출해.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하긴 했던 건데 돈이 있으시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좀 조정 받아서 9,000원 초반 언저리로 온다. 더 사는 거예요. 이건 더 사도 되는 깜이 돼요. 그래서 12,000원 내외 정도. 그죠? 12,000원 내외 정도에서 파는 전략. 만약에 돈이 없다. 명신산업 가지고 계시다가 11,000원에서 12,000원대 오면 팔고 투차전지로 바꾸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면 뭐 좀 더 갖고 가보셔요. 요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일에너테크가 요거는 이제 추종하진 마시고 이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요게 4,500원이면 이분 정수리 매수잖아요. 왜 일반인들은 항상 정수리에서 매수할까? 이거 연구 대상이고 내가 나중에 이 토마토를 떠나고 개인적으로 사이트에서 만약에 일을 할 때 내가 그 논문 발표할 겁니다. 그게 결국은 심리거든요. 일반인들은 항상 올라가면 따라가서 물리고 어떡할까요? 물어봐요. 대신 내 살려는 드릴게. 유일에너테크도 처음에 10%만 샀어도 괜찮거든요. 이제 요거 조만간에 움직일 건데 내가 여기서 높은 가격 얘기한다고 이거 막 따라하지 마세요. 일반인들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하세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마 이것도 시청자님이 운이 좋으면 3,000원대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상은 안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20만 원에 3분인데 이분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 유상증자는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추가 매수는 가급적이면 안 밀리면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조금 밀린다 그러면 뭐 눈 딱 감고 사야죠. 근데 이 가격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를 사고 싶거나 추가 매수를 한다면 가격은 14만 원 중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글씨가 안 보이네. 이상하게 눈이 부셔요. 13만 5천 원, 14만 원 초반 언저리 오면은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고맙습니다. 근데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에코프로 머리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건 어떤가요? 이걸 지금 물어봅니까? 이분 이디오피아에서 이민 왔죠. 에코프로 머리 이디오피아에서 이민 오신 분 아니에요? 이거 벌써 추가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30%
이거는 만약에 이분이 2차 전지의 진심이라면 50%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30%니까 그죠? 대신 내가 보는 기본적인 뭐 단기 중기 정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7만에서 8만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인이 산 가격까지는 갈 수 있어요. 추가 매수 하시면 조금 이득 보겠죠?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 종목을 화끈하게 처음부터 모듬준단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네. 종목 쭉 2차 전지 쪽에서 네. PNT 물론 여러 얘기 많이 종목을 나와요.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PNT 이종국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는 거 보고 수익 내시는 분들이 글이 예.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요. 진아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수익 보신 것 같고요. 이영재님도 PNT 수익 감사합니다. 리얼님은 PNT는 계좌 보고 웃지. 왠지 노래 가사, 그러니까요. 노래 제목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갓비위듀님께서는 이 PNT 이무기가 용이 될 상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초이트루님 오셨는데요. 초이트루? 최진실님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정수지 아니고 정수리 매수. 잠시 후에 또 네. 만나보죠. 자, 네. 방어율님 프로미스나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군대 공연 안 가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식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그래요? 프로미스나인이 안 비싼가요? 요즘에 뭐 우리 프로미스나인 친구들 몸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저희 또 제가 출연료를 응원하거든요. 이렇게 군통령을 네. 상당히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저 중에 프로미스나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참 오밀조밀 같이 있으면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네. 주식 얘기할 때 이렇게 또 열을 올려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또 말 조금만 하다 보면 이 흥분이 막 따라와요. 예. 참 진정해야 될 텐데 말이죠. 절파고TV님 오셨어요. 네. 저도 왔어요. 랭킹쇼 출첵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을 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에 앞서서 저희 예. 랭킹 좀 보고 갈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25년 군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3위를 한번 알아보고 갈 텐데요. 네. 아이유와 에스파, 프로미스9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목 전문가님 3위가 아이유일 것 같다고 그렇죠. 요즘에 드라마 많이 찍어서 네. 가수 못했을 것 같다 군인데 못 갔을 것 같다 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3위? 제 기억으로도 올해 신곡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공개하겠습니다. 자, 3위는요? 오, 아이유가 맞네요. 맞네요. 아이브와 맞아요. 아이유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득표를 했습니다. 둘 다 6%대. 그렇습니다. 자, 아이유와 아이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은 걸그룹 두 그룹이 맞붙습니다. 에스파 대 프로미스9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저희가 랭킹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또 이렇게 군통령이 있다면 토마토 TV의 걸그룹을 해도 될 것 같은. 정말 그 메인 센터에 이분이 정수리와 함께 있지 않을까요? 예, 만나보겠습니다. 정수리 캐스터 시장 분위기 봐주세요. 네, 정수리 아니고 정수지가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에는 푸드엘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호실적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8,95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15위에는 카카오페이도 새로 올라왔는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제동을 걸면서 스테이블코인주 이틀 연속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EMNI가 올라왔습니다. 화학과 OLED 기술력으로 로봇 시장에 진출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노을이 올라왔는데요. 게이츠 재단이 주최한 간담회에 초청되면서 AI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는 16.3% 강세 보이면서 214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8위에 하나은엔진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시찰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하나엔진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6.86% 강세로 42,0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9위에는 BHI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BHI 원전주 다시 한번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7.7% 강세로 46,850원 선까지 회복해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정부가 또 위기에 빠져 있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침체를 겪었었던 화학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화학주들의 오늘의 반등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는 걸까요? 전략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화학주에 대한 전망까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주 얘기가 사실 그동안 잘 안 됐습니다. 업황도 불안하고 참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렇고 10% 넘게 급등세를 장중에 보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화학주 오늘 같은 이 반등의 기운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요. 그 정수지가 우리 수지 앵커를 얘기했었던 거구만요. 뭐 물론 뭐 질문에 대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유창호 앵커는 프로미스나인 얘기 나올 때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겨? 그죠? 그리고 내가 봐도 프로가 들어갔잖아요. 자, 구조조정 관련한 기사가 나왔네요. 보니까 아침에 마케팅 할 때도 뭐 얘기했고 어제 신의 한수 할 때도 내가 LG화학이 느낌이 있어갖고 얘기했는데 다 이게 우리는 그 느낌대로 가는 사람인데 구조조정에 관해서 자구책 마련하고 뭐 하라 막 이런 얘기 자체는 이제 좀 어떻게 해서든 뭐 살리겠다는 의도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업이 쫓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안 갈 주식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뉴스가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 이런 걸 좀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은 석유화학 관련해서 구조조정 관련한 요 기사는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되 대신 이 종목은 이 주식 저 주식 아무거나 다 좋게 얘기하지 않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장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 중에 근데 이 롯데케미칼은 롯데그룹하고의 어떤 자금과 이런 것도 엮여 있는 것도 꼭 알고 계세요?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뭐 등등등등의 주식들 뭐 좋죠, 여러분. 저는 좋게 봐요. 그래서 석유화학주의 어떤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이건 아니고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빠른 감은 있고 다만 오늘 석유화학에 관련된 어떤 이슈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LG화학, 롯데케미칼이 대표적인 종목들에 속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반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화학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네. 더 갈 수 있는 그 호재가 맞다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도 또 창호 앵커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간 걸 이뻐요, 다 알잖아요. 이거 부끄럽네요. 저도 사실은 예. 평소처럼 똑같이 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막 있잖아요. 왠지 애들한테 예. 자기 애들 좋아하는 거 말해보라고 시키면 신나가지고 막 맞아요. 그게 이렇게 되네요. 우리 창호 앵커가 이렇게 순수합니다. 어쩔 수가 예. 없습니다. 전문가님 티나죠? 아니 뭐 담당 PD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화면을 못 봐요. 지금 팔 아파 죽겠는데. 뭐 어쨌든 뭐 우리 유창호 앵커 응원해.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래요. 저도.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참 왜 이렇게 자꾸 수그러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또 금수전님 오셨어요. 이종국 전문가님 진단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리얼님, 창호의 머릿속으로는 프로미스난이랑 결혼했음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팬심으로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최소 띠동갑이 더 나죠. 나이 차이도. 계산해봤어요. 아니 계산해본 게 아니라요. 감히 그런 생각을 네.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분들이 비상하는 장면을 그려보면서 여기까지. 응원할 뿐입니다. 네.
예, 저희 좀 전에 2차전지 봐드렸을 때 하일정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왜 이제 추가 매수를 진단 신청해 주셨을까? 아까 전에 이종국 전문가님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미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한두 달 전에 올렸는데 네. 저희가 못 챙겨드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야 진단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 그럼 다른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볼 종목들. 와, 이번에 또 여러 종목들이 모여 있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김남식님의 종목인데, 많이 익숙하신 그런 종목은 아닐 것 같습니다. JMB,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9,200원에 35%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JMB. 이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을 보니까 네. 8,16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가격과 현재 주가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죠. 한 번씩 급등이 나왔다가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또 급등이 나오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군요. 네. 비중이 35%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차전지는 좀 유명한 종목 위주로 봐드렸다면 IT에서도 2군을 지난 한 3군 정도의 종목으로 이번에는 이런 분들도 신청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다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유명한 네. 종목만 할 수가 없으니까 묶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이팅 가자님께서요. STI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이 종목은 거의 19,000원 정도 되네요. 18,95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 10%, 중기로 보시고요. 10%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죠. 떡상강님의 해성 DS입니다. 4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분도 비중이 제법 있어요.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22,000원까지 반토막 더 났어요. 그러니까 비중도 많고 주가 손실은 너무 커져 있고 그래서 걱정투성일 것 같습니다. 중기 정도 보면 과연 수익까지 갈 수 있을지 2배가 더 올라야 되거든요. 해성 DS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마지막에 리튬으로 튀네요. 그래요? 지금 이게 그룹이 약간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젤파고TV님께서 중앙천단 소재 신청을 해주셨고요. 3,200원이 매수가입니다. 현재 이 종목은 3,000원대 아래 2,9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비중이 7%시래요. 왜 이렇게 조금 담으셨나 했더니 단타로 들어가셨다고. 아마 얼마 전에 리튬 가격 막 이게 급등하고 중국에서 이 채굴 제한하고 그렇죠. 이때 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약수익 잘 얻어갈 수 있도록 전략 부탁합니다. 단기 전략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네요. 여기는 다른 리튬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질 않네요. 그때는 그랬죠. 네. 그리고 최근에 잠잠한데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 토마토 종목 줄 때도 순서를 비중이 작은 거 뭐 쉬운 거 근데 이 종목을 픽하는 사람이 이게 쉬운 건지 아닌 건지 뭐 판단을 못 할 테니까 대신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요. 다음에 이거 랭킹쇼 할 때 비중 작은 거 순서대로 비중이 작은 걸 먼저 얘기해 주면 진단도 되게 빠르고 편해요. 비중 많은 건 뒤로 빼고. 자, 일단 갈게요. JMB 보면 이것도 오늘은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 종목이가 뭐 텔레비에 나와서 지금 뭐 한 3년 횟수로 4년째 막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이분도 9,200원이면 단기적으로 거의 따버로 올라간 주식 쌍봉에서 샀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마 여기서 따라갔을 거야 아마. 35% 전형적인 일반인. 얘기 좀 해주는 거고 이거 비중이 많아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소형주예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죽었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중 적당히 한 10% 정도 샀으면은 추가 매수하세요. 올라가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뭐 처음부터 35%를 사버리고 물려버리고 있으니까 진단해주는 사람도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매수가 높았고 비중 많은 건 꼭 짚고 넘어가고 단기적으로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하면서 8,000원을 약간 깰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대신 그러다가 이제 딱 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언저리가 또 저항이에요. 그러면 저기서는 절반을 꼭 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조금 욕심을 내면 11,000원도 보이긴 보이는데 어쨌든 짚고 넘어간 거예요. 대신 종목이 이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건 있다. 그쵸? 예, 요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STI는 뭐
FST였죠. STI가 이게 내가 되게 선호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못 간 주식이고 이제 요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요번에 이제 장 빠지면서 밀린 거거든요. 18,950원 10% 너무 좋잖아요. 그죠? 10%면 너무 좋죠. 이거는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그냥 갑자기 22,000원을 넘어갈 수 있고요. 요것도 다음 주쯤 정도에 추가 매수하면은 하기야 이거는 가격도 19,000원이고 적절해요. 갖고 계시면은 주가가 조금은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17,000원 언저리까지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 모양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은 지리해 보이는데 여기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장세가 약간 반도체 쪽이 조금 주춤거리면서 밀린 것뿐 주가에 문제 있는 건 아니다. 가지고 있으면 되고 추가 매수를 하라고 할 정도로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대신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2만 원에서 22,000원대로 튀는 자리는 좀 다시 한번 좀 파는 자리 이런 얘기는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해성 DS가 이게 옛날이라고 해봤자 작년 연말에 이거 시청자 공약에 추천주였던 거예요. 이거 대박 났었거든요. 이게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이분이 더 예전부터 이종복 방송 듣고 막 이거 있잖아요. 이종복이가 방송할 때 되게 자주 하는 말. 내 방송 실시간으로 들었으면 그때 그 당시 좋은 얘기 해줄 때 좀 하지서부터 이런 얘기 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분도 지금 보면 46,000원이요. 30%. 이분이 산 46,000원은 못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당시에는 이분 나름 저점 매수했는데 문제는 비중을 30%로 확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15% 정도 들어갔으면은 무조건 살 수 있어요라고 할 텐데 30%라 이건 빼박이고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이 일전에 올라갈 때도 한번 장난쳤고 이거 바닥 다지는 과정이고요. 중기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다시 3만 원대 위로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3만 원대 위에 왔을 때 어떤 판단을 할지. 자, 그다음 중기적으로라면 어느 정도 기간이냐? 뭐 볼 거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다섯 달 가다 보면 아마 위에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시청자님 처음부터 주식 살 때 30% 사지 마시라고. 그죠? 그리고 이게 주가가 죽어 있을 때는 더욱더 30%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중앙첨단 소재 이거잖아요. 이것도 돌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돌았다고 하거든요. 3,200원. 뭐 그렇게 높이 산 거는 아니지만 이분도 지금 보면 1,990원짜리가 한번 올라갔을 때 산 거 아닙니까? 추가 매수해야죠. 대신 이거는 이분한테만 대상이에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4,000원 넘어가겠죠? 대신 아직 2,500 안 됐네.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들으시오.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대신 이따 1등 나온 다음에 하면 좀 그렇지? 포스코 그룹주에도 리튬 관련주 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중에서 리튬 관련주라면 알겠습니다. 자, 힌트 하나 얻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든지 다 두 번째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참 전문가님 좋아요. 보면 츤데레세요. 네. 그러니까 안 해주실 것처럼 네. 공약 이렇게 해야지.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선물을 또 이렇게 예. 깜짝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아마 잘 캐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제 소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절반은 3분의 1은 이종복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3분의 1은 종목 진단 신청. 네. 그리고 3분의 1은 창호 앵커 네. 소개팅 얘기예요. 정말 고백하자면 예. 갑자기 드리는 말씀인데 저 오늘 저녁에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채팅에 제가 잠깐 조용했던 거예요.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영혼을 모아. 예. 오늘이 또 그런 날이군요. 오늘 저녁에 뭐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더 가보도록 할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 유튜브 참 좋다 와, 님께서 비명 좋네요.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셨는데 네. AI 소프트웨어 얘기가 요즘에 좀 쏙 들어갔죠? 그 종목입니다. 맞아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매수 가격 24,268원. 비중을 계속 늘려오신 것 같아요. 15% 비중인데 지금
2만 원 미치죠. 그러니까 매수를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할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사승파동님이 한글과 컴퓨터 신청해 주셨어요. 27,015원에 비중 15%. 분할 매수로 이분은 모아가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현재 이 종목은 24,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는 약간 아래에 있고요. 추가 매수할 땐가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두 종목 좀 간략하게 볼까요? 보세요. 오늘 다 똑같죠. 이분 이스트 소프트 물어본 분 단가가 24,268 여기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갔죠. 이거 아마 100%일 거예요 아마. 이분이 3은 여기이거나 여기이거나잖아요. 그죠? 이스트 소프트는 한 22,000원 언저리나 그 이하에서 사서 이쪽으로 가면 한번 팔아먹고 하는 이런 주식으로 내가 자주 얘기하는 주식인데 이거 추가 매수해야죠. 대신 추가 매수는 다음 주 월화 타이밍 눈치 봐서. 그죠?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할 확률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주고 다시 튈 확률이 높아요. 대신 항상 얘기하지만 높이 사는 거 꼭 고치세요.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27,000원 15%. 이분은 그래도 나름 저점 매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딱 보면 알거든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뭐 궁금할 거 있어요. 그냥 가져가면 되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한 월화 타이밍. 추가적으로 약간 흐를 수는 있거든요. 절호의 매수 기회죠. 그죠? 대신에 이제 돈도 없어요. 막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다만, 단기적으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 언저리가 또 단기 저항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중기적으로 나는 3만 원 넘어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스트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대표적으로 이종복이가 선호하는 AI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지금은 매기가 이쪽 저쪽에 뺏겨서 지금은 좀 늘어지고 있고 이것이 좋은 기회다. 이런 의견 드렸으니까 이스트 소프트 단가 높은 분 본인 매수하는 거 그런 거 정도 고치고 한글과 컴퓨터 질문한 분 정도의 저런 정도 자리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한번 노력해 보세요. 둘 다 좋습니다. 끝! 네, 이스트 소프트와 한글과 컴퓨터 둘 다 좋다라는 진단 내용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토님도 네. 이스트 소프트 있으시대요. 아, 그래요? 참고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오후장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간단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뭐 5장 전략이라고 있겠습니까? 보다시피 오늘도 이제 조금 실금실금 늘어지잖아요. 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식시장 특별한 거 없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좀 늘어나면 올라가고 그다음에 매수가 줄어들면 밀리고 하거든요. 내일과 모레의 눈치 보기예요. 그래서 뭐 이미 뭐 오늘 뭐 순간적으로 튄 주식들 뭐 팔만한 거 좀 팔고 그렇지 않고 오늘 뭐 비리비리하고 그러는 주식들 그냥 가지고 가고 뭐 이런 느낌. 특별한 건 없어 보이고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미스터 진단 시청자 공약을 채우시면 연준 아니 잭슨홀에 관한 뭐 이 종목에 또 얘기 좀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되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요건 뭐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죠? 2차 전지 그다음에 선별 반도체 뭐 제약 등 여전히 양호하고 AI도 이제 볼 때 된 거고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죠? 가시면 될 거 끝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전략까지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이 남아있죠. 2025년 군통령 순위입니다. 에스파와 프로미스9의 대결. 과연 1위는 어떤 그룹이 될지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1위를 공개해 주시죠. 1위는 에스파였습니다. 핫핑크. 18%. 그렇습니다. 프로미스9이 16.2%. 프로미스9도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인기 많아요. 비슷비슷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목이 아프다 이렇게 힌트를 예. 드렸는데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 박상정 앵커가 확실히 방송을 잘하네. 지금 2주 연속 찬스 썼습니다. 근데 네. 김수경 앵커도 저렇게 힌트 잘 주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어쨌든 이것도 저 꿀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목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도 시장인데 네. 내일 창호 앵커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아이고. 창호 앵커 소개팅 장소가 궁금하다고 또 이렇게 아, 이거 뭐 금호 네. 쪽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 아, 가지 가벼운 자리입니다, 관심 가벼운 속에 자리. 네, 예. 저도 내일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예. 랭키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수익, 건강한 투자. 9월 1일